파이스팍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스팍 서브미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있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팍 서브미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그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그 파이스팍 데이터 변환 함수를 불러서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파이스팍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차제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인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나 뭐 변수나 이런 값들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그 개념에서 보면 변수들한테 다 저장이 되죠. 그래서 뭐 x 또는 y에서 그래서 x가 1이다 하면 이제 그 x는 어떤 그 인테자를 정수를 나타내는 이제 변수이고, 뭐 또는 이제 y는 예를 들어서 뭐 킴이다 그러면 y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변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는 이렇게 빈 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a는 리스트인 거죠. 리스트를 나타내는 변수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살펴본 뭐 인테자라든지 아니면 문자열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들인 거죠. 그리고 또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들인 거죠. 그런데 임의의 어떤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이제 실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학생이 가져야 될 그 어떤 특징이나 뭐 구조나 그런 거를 다 정의를 해놔 놓고 난 뒤 그 다음에 김은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김이라는 학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김이라는 학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그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이제 타입이나 데이터 타입이나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들, 물론 이제 뭐 데이터 스트럭처도 데이터 타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라 그러면 뭐 인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도 있고 또는 뭐 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개들이 다 그 타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타입하고 비슷한 겁니다. 클래스가. 그래서 그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그 타입의 객체로 인스턴스로 계속 이제 만드는 거죠. 마치 이제 변수를 만드는 것처럼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 클래스는 타입에 해당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쉽게 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래스에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킴이라는 인스턴스, 또는 뭐 또 다른 뭐 L2라는 인스턴스, L2도 예를 들면 뭐 스튜던트다 이렇게 하면 L2라는 인스턴스,
하면 이제 이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변수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이 변수들은 각자 이 변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과 그 다음에 이 변수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정해주느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정할 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자 변수를 만들 때도 인테자 변수는 값을 가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x가 1이라는 값이 뭡니까? 속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a라는 리스트를 만들면 리스트 안에는 예를 들면 길이가 원수의 개수가 몇 개냐, 길이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속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인테자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그런 함수들이 여러 개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는 개발 프로그래머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튜던트, 조금 전에 봤던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그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개체들, 오브젝트들, 예를 들면 여기에 yun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ym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개별적인 인스턴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클래스를 만들 때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이, 그러니까 학생의 이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한국어, 수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점수가 있다. 그러면 윤이라는 스튜던트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름을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성적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적을 받아서 특정한 그런 이제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의 네임은 윤인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를 하면 그 값을 우리가 불려 쓰려고 그러면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수인 경우에는 x 이퀄 1 했으면 그냥 불려 쓰려면 그냥 x에다가 3을 곱한 거를 z라 그런다. 그러면 z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x가 1이니까. 그래서 그냥 변수를 그냥 불러오면 되는데, 이 클래스의 속성을 불러올 때는 오브젝트의 이름만 하면 어느 속성을 말하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윤의 네임 이렇게 하면 윤의 네임은 윤인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윤.na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윤. 수학 성적 해서 나누기 2는 예를 들어서 스코어 y다. 이런 식으로 스코어 y라는 또 다른 변수를 이제 정하면 그 변수의 값은 윤의 성적을 2로 나눈 거다 하면 이제 2로 나눴으니까 실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부를 때는 오브젝트 이름을 하고 그다음에 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속성을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는 해당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객체
또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값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여기서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언더스코어 이게 긴 게 아니라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init 또 언더스코어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러느냐 그러면 그것을 더블 언더스코어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말로 그냥 영어로는 던더 DUNDR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도 던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MS 파워포인트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언더스코어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던더 함수 중에 하나가 init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itialize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객체가 만들어지는가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그래야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임하고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5개의 값을 받아서 이름은 지금 만들어주는 객체의 이름에다 부여하고 그 국어 성적은 입력된 국어 성적은 만들어진 객체의 국어 성적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정의를 하고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할당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사용을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객체를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셀프라는 이런 변수를 반드시 이제 생성자 init 던더 함수를 실행할 때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보내주면 그 셀프라는 그 객체를 사용해서 그 셀프라는 객체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뭐 한국어 성적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계산을 이제 값을 이제 할당을 해서 객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REPR이라는 것은 그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프린트 스튜던트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스튜던트라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던트라는 리스트 안에 개별적인 원소는 뭐죠? 개별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개별 객체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라. 그러면 이 프린트를 할 때 이 객체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프린트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게 REPR 던더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 가로 중가로죠. 중가로 안에 들어가는 각각이 이 포맷 다음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가로 예를 들면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점수들의 썸을 계산했어요. 그럼 점수들의 개썸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sum scores라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리턴을 하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sum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찍으라 하는 게 이제 REPR 던더 함수의 그 정의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스튜던트를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름하고 썸하고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맞게 그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정해주고 그러면 테이블의 구조에서는 이 속성이 뭐가 되는 거죠? 칼럼의 이름이 되는 거죠. 필드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로우의 행의 값을 입력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의 레코드 행의 값, 레코드하고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다른 것은 테이블의 레코드는 그 이름이 없죠. 그런데 오브젝트는 변수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렇지만 속성만 두고 보면 테이블의 레코드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오브젝트하고 1대1로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그 클래스의 그 인스턴스 또는 이제 그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그렇게 테이블 또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프레임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클래스들이 이렇게 그 스튜던트 클래스처럼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테이블의 개념하고 뭐 일치하느냐 하면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냥 전혀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뭐 계산을 위한 어떤 방법을 클래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unt from by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값하고 그러니까 초기 값이죠. 초기 값하고 증가하는 값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는 이제 increase라는 이제 함수를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REPR 던더 함수는 이 value를 그냥 하면 이제 value의 값은 그 뭐 인테자나 또는 뭐 float 실수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그냥 문자로 이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라 하는 것이 이제 REPR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화 생성자는 init 함수는 실제 초기 값하고 증가하는 값을 받아가지고 초기 값을 value로 저장을 하고 증가하는 값을 incr의 값으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count from by 100 하면 이런 오브젝트는 초기 값은 100이고 증가하는 값은 안 줬죠. 그럼 안 주면 여기에 보면 잠정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 초기 값이고 1씩 증가해라. 그래서 k.increase를 하라. 그러면 100에서 이제 하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뒤 k를 찍어보면 101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l은 100에서 증가하는 값을 10 해서 l을 찍어보면 현재 값은 100이죠. 그 다음에 l.increase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increase 하는 값은 10이고 초기 값은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초기 값이 0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increase 하면 increase 하는 19니까 19가 늘어나서 19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나 오브젝트는 뭐 어떠한 것들이라도 다 클래스와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대상물들을 전부 다 이제 클래스하고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 표준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걸 사용하는 게 편하죠. 편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로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관련된 이제 프로그래밍 책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get, set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죠? 생성자 init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죠. 그럼 그 객체의 값을 바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뭐 스튜던트 객체에서 뭐 국어 성적이 87점이다. 그 윤이라는 그런 이제 객체의 국어 성적이 예를 들면 87점이었는데 뭐 채점이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겠다. 그러면 윤.코리안 해서 87 됐으네. 뭐 5점을 더 보태줘라. 그러면 윤.코리안 더하기 5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87점에는 5점을 더 더해서 92점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막 바꿔주는데 정상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값의 변경 작업이 일어나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여기서 뭐 5점을 더하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0점을 더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험 성적이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다. 그러면 87점에서 20점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7점이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의의 속성 값이 이제 바뀜에 있어서 마음대로 바뀌는 걸 하도록 이제 하는 게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속성 값을 이제 변경할 때 그냥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객체의 속성 값을 직접 변경을 하면 그 변경할 때 그 값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제대로 안 바뀌었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그 작업을 어느 부분에다가 코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 값을 바꿔주는 프로그래밍 라인 근처에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값 변경이 뭐 예를 들면 여러 번 일어나면 그 여러 번 속성값을 바꿔줄 때마다 그걸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 검증하는 방법하고 저쪽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검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알아서 0점부터 1000점인 걸로 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면 뭐 잘못된 결과가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이제 메소드로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변경할 때는 그 메소드를 불러 가지고 그걸 실행을 해요. 그러면 값을 변경할 때는 어떤 그 해당되는 그 클래스의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는 메소드는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된 그 메소드를 여러 번 불려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불려서 실행할 때마다 적용되는 그 메소드 안에서 값을 검증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훨씬 효율적으로 값을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값의 변경 메소드를 표준화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세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객체 값을 읽어오는, 표준적으로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ge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하고 set를 사용을 해서 속성의 값을 불러오고 변경시키는 그 메소드를 표준화하려고 그러면 먼저 속성 앞에 언더스코어를 두 개를 붙여줘서 이제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성 이름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mass 하면 self.mass가 아니라 self.__ mass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name도 마찬가지고 korean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get라는 함수를 정할 때는 그 위에다가 atmark property를 정해줘요. 그 다음에 define 하고 난 뒤 그 함수, 그러니까 그 속성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ss 하고 인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self의 mass에 대한 값을 이제 읽어와라. 이렇게 되면 mass의 값이 읽혀져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student2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뭐 요 위에 있는 건 다음 내용을 위한 거고,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 뭐 Korean, Math, English, Science 이렇게 이제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황이라는 그런 이제 객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황의 이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황점 예를 들면 수학 성적, 매스 이렇게 하면 10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황점 매스를 이제 실행을 하면 실제 내부적으로 get에서는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셀프에 대한 그 매스 성적을 가져오라 해서 황점 매스를 했으니까 요 함수가 이제 불려지는 거죠. 이 함수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셀프의 값은 뭐가 셀프가 되는 거죠? 이게 황이 되는 겁니다. 황. 그러면 이제 무엇을 리턴을 하느냐 하면 황점 언더스코어 매스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get나 set를 통해서 이제 값을 우리가 불려올 때는 이렇게 내부 속성 값을 외부에서 직접 부르지 못하도록 앞에 이제 언더스코어 두 개를 붙여주는 거죠. 만약 이걸 붙여주지 않으면 이 get나 set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값을 우리가 불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황의 수학 성적 값이 이제 여기에서 본 것처럼 10점이었는데 뭐 채점이 잘못됐다. 그래서
황의 수학 성적 값을 예를 들면 10점씩 다 보태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황의 수학 성적 값을 불러오면 20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10점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 황의 그 수학 성적 값의 세트는 이제 그 셀프하고 해당되는 객체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value를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는 뭐가 되는 거죠? 황이 되는 거고 value는 1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학 성적 값하고 에다가 그 새로운 값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점이 아니네요. 늘어나는 게 10점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원래 값에다 10점을 더한 거니까 10점이 아니라 2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alue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적에다 10점을 더한 20점이 되면 새로운 값은 self.math는 이제 value, 이제 20점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점수 값은 0보다 같거나 크고 100만점이 100점이다. 최하 점수가 0점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 값이 그대로 지켜지는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세트 안에다가 이런 이제 그 검증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한 번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번을 추가를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조라는 그 이제 학생을 다시 생성할 때 조는 예를 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뭐 국어하고 수학이 95점이었다. 그 다음에 영어하고 과학은 90점이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조의 수학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5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채점을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잘못해서 모든 학생의 수학 성적을 다 10점씩 올려준다. 그러면 조의 수학 성적도 10점을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점수에 대한 체크가 없으면 95점이면 105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스코어가 0보다 100점 사이여야 된다. 해서 그렇게 오류를 이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이제 모듈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오류들이 이제 점수가 변경될 때마다 다 이제 공통된 그 로직에 따라서 공통된 그 공식에 따라서 검증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변경되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게트나 세트의 장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는 게트나 세트를 사용해서 그 오브젝트의 변수 속성 값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또 불려들여 읽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교재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클래스 자체가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자체가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어떤 그 스튜던트라는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개별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 생성자를 통해서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 즉 init 던더 함수를 통해서 그 객체를 만들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 나가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 몇 명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클래스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모든 학생들을 다 프린트해라 하면 이제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모든 객체들을 다 프린트하는 그런 모듈을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런 메소드를 누가 부릅니까? 클래스가 불려요. 클래스가 불려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점 예를 들면 프린터 이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프린트 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실행될 수 되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뭐 전체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나열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죠. 만들어진 객체 오브젝트들을 다 이제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 속성이라든지 클래스의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 클래스가 만들어진 개별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학생들을 프린트하는 그런 이제 함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려서 실행을 하면 아주 간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공부하면 클래스의 상속 또는 뭐 서브 클래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상속은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위 클래스의 객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위 클래스의 객체는 상위 클래스의 객체도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객체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라는 이제 상위 클래스가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스튜던트 뭐 3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 3 상위 클래스의 이 하위 클래스로 외국인 학생 foreign student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foreign student 외국인 학생을 생성을 하면 그러니까 foreign student를 생성을 할 때는 name 그 다음에 한국어 student 3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제에서 그 시험 성적 4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외국어 영어, 과학 이렇게 4개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2개만 이제 입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3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외국인 학생은 뭘 다시 이제 더 받아들이냐 하면 국적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외국인 학생을 생성을 할 때는 그 전에 뭘 생성을 하는 거죠? 그 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도 만들어요. 그래서 name Korean Math의 속성 값을 받아들여서 이런 속성을 가지는 student 3의 그
객체도 만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국적을 이렇게 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foreign student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foreign student 객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로버트라는 그런 외국인 학생을 이렇게 만들면 예를 들면 그 현재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로버트라는 외국인을 만들면 그 외국인 학생을 만들었지만 외국인 학생도 만들어진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스튜던트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튜던트를 전부 다 프린트를 하라. 그러면 스튜던트에 대한 이름하고 그 다음에 국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학생을 만들었을 때는 그 국적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스튜던트 3의 그 만들어진 객체들만 프린트하라 했으니까 그 국적은 표현이 프린트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어떤 객체의 인스턴스냐, 스튜던트 3의 인스턴스냐, 그러면 true가 나와요. 그 다음에 로봇가 foreign student instance냐 해도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동시에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로봇의 타입이 foreign student냐? 그러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클래스를 만드는 건 결국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타입을 만드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변수 x의 타입이 뭐 인테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타입이 무슨 클래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동일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의 타입이 foreign student 하는 건 true인데 로봇의 타입이 스튜던트 3이냐 그러면 false예요. 그러니까 타입은 뭐예요? 하위 클래스의 타입인데 인스턴스는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하위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 만들어진 하위 클래스가 어떤 이 상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정의해주는 방법은 그 클래스의 가로 안에 상위 클래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표시를 해주고 생성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킬 때 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도 같이 생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상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의 오브젝트로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게 파이썬의 클래스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그 교재를 보면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이제 코드들을 입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실제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